중졸이지만 일하게 해주세요. 부도 직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3살 청년이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중졸이면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도 힘들 텐데? 무시받으며 면접마다 탈락했던 그가 겨우 얻은 자리는 사장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년이 IQ 220의 천재라는 걸. 이 엔진 곧 멈춰요. 어느 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운전이나 하던 중졸이 뭘 알겠어? 직원들은 청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공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중졸 운전기사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북 영천, 가을이 막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산업단지 외곽 좁은 골목 끝 반지하 방 하나에 23살 청년 한지훈이 살고 있었어요. 창문이라고 해봤자 바닥에서 겨우 한 뼘 위에 달린 작은 창이었는데 그마저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일 뿐이었죠. 형광등은 켜고 꺼짐을 반복하며 깜빡였고 벽 한쪽에는 습기가 올라 곰팡이 자국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굵게 찍혀 있었죠. 장기 입원비 미납. 즉시 납부 요망. 그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미 비슷한 청구서가 몇 장 더 쌓여 있었습니다. 새 청구서를 그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서랍을 닫는데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긴 복도를 걸어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코에는 가는 호흡기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지우는 의자를 당겨 어머니 곁에 앉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손마디 하나하나가 다 느껴질 만큼 작은 손이었어요. 기계 소리와 복도 소음만 가득한 병실에서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도 잘 계셨죠? 대답은 없었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도 지우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곁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우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옷이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흰 셔츠를 꺼냈습니다. 다리 밑판이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바닥에 수건을 반듯하게 깔고 그 위에 셔츠를 올려놓은 뒤 천천히 다림질을 했습니다. 칼라 부분을 특히 여러 번 꾹꾹 눌렀어요. 조금이라도 더 반듯하게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하나하나 끼우는 지훈의 얼굴은 어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나이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지훈은 이력서를 들고 세 군데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첫 번째는 산업단지 안쪽 작은 제조업체 격리 자리였습니다. 면접관이 서류를 훑어내리다가 손을 멈췄어요. 안경 너머로 지훈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중졸이면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컴퓨터 자격증은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면접관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고졸이상이 기본이에요. 다음 분. 그게 끝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장에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면접관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요즘은 대졸 출신들도 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밑바닥 일이라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돌아온 말은 짧고 무심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세 번째 면접장 문을 나서는 지훈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어요. 발걸음도 무거웠죠. 터미널 근처를 지나다 오래된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고 바랜 코르크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사장 전속 운전기사 모집. 성실하고 안전운전 가능한 분 우대. 지훈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골목에서 혼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운전이라도 해야지. 이틀 후 면접 날이었어요. 태양동역 사무실 한켠 작은 면접실이었습니다. 사장 윤상진과 인사팀장 김 부장이 테이블 너머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만큼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짧게 말했어요. 중졸이시네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네, 중졸입니다. 대신 대리기사 일을 3년 했습니다. 새벽 운전, 장거리 운전 다 해봤어요. 불편함 없이 모실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목소리 끝에 배어 있었지만 국어라는 것과는 달랐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왜 그만뒀나요? 지훈은 잠깐 멈췄다가 짧게 답했어요. 집안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눌려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운전은 안전과 책임감이 중요하죠. 네, 있습니다. 사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을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게. 면접실을 나온 지훈은 건물 밖 계단 아래 잠깐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고 모서리는 다 달아 있었죠.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갖다 댔어요. 신호가 2번 가더니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이정숙 보호자인데요. 이번 달 치료비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은 핸드폰을 손안에 꼭 쥐었어요. 눈을 잠깐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울 시간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태양동역 사무실 팩스 기계가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종이가 천천히 뽑혀 나왔습니다. 당직 직원이 집어들고 있다가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종이 한 줄이 눈에 박혀버렸어요. 한 달 내 개선안 제출 없으면 납품 계약 중단.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숨을 쉬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생산관리팀장 박철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예요. 한 달 안에 어떻게 개선안을 냅니까? 그런데 대기업에서 온 전략기획. 최성훈 이사는 팔짱을 낀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인수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바로 그 시각 주차장에서는 지훈이 사장 차를 닦고 있었어요.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걸레로 유리창을 닦으며 무심코 공장 건물 쪽을 바라보았는데 회의실 창문 너머로 굳은 표정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지훈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운전기사, 중졸짜리 운전기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훈은 사장 차를 다 닦고 나서 차키를 손에 쥔 채
공장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리를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 벽에 등을 기댄 채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주차장 한켠에서 혼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때 공장 정문 쪽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모양이었어요. 굳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말소리도 별로 없었어요. 그 사이에서 생산관리팀장 박철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남자였어요. 손에 든 서류를 옆구리에 꽉 끼운 채 성큼성큼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 하나하나에서 회의 내내 쌓인 화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바로 뒤를 설계보조 오재민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다가 지훈 앞에서 걸음을 늦췄어요. 박철호가 지훈을 훑어보더니 오재민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저 친구야. 오늘부터 사장님 전속 운전기사래. 오재민이 지훈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낮게 물었어요. 학력은요? 박철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중졸이래. 그 한마디에 오재민이 실실 웃으며 받아쳤어요. 요즘 세상에 중졸이면 할 말 다 했네요. 박철호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운전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두 사람은 지훈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에 쥔 차 키가 손바닥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공장에서 처음 들은 말이 그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이 터져 나왔어요. 귀를 찌르는 쇠소리였습니다. 동시에 건물 외벽에 달린 경고등이 붉게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주차장을 걸어가던 박철호가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오재민도 함께 멈춰 섰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공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공장 문 틈새로 매캐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름 타는 냄새와 쇳내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밖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어요. 시험 엔진 온도 폭등합니다. 또 다른 직원이 그 뒤를 따라오며 외쳤습니다. 냉각 압력 불안정. 빨리요. 지훈은 천천히 공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뛰지는 않았어요. 그냥 걸어가서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철호가 생산라인 한가운데 서서 고함을 질렀어요. 긴급 정지 눌러. 당장 멈춰. 오재민이 계측 화면 앞에 달라붙어 숫자를 읽어냈습니다. 온도 30도 이상 급상승입니다. 그 구석에 서 있던 직원 하나가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도 문제 생기면 납품은 진짜 끝이에요. 잠시 후 엔진이 강제로 멈췄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금속이 천천히 식기 시작했어요. 틱틱 식으면서 내는 소리가 소란이 잦아든 공장 안에 낮고 고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 윤상진은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엔진 앞에 서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엔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안에 무거운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공장 문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자리를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엔진이 식으면서 내는 그 틱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지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고개가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두 눈이 가늘어졌어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속에서 틀린 하나를 잡아내려는 사람처럼 소리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아주 낮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주변이 워낙 소란스러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열이 안 빠지는 거네. 그런데 바로 옆에 서 있던 직원 하나가 그 말끝을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훈은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발 물러났습니다. 엔진 앞에 서 있던 사장이 그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공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엔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공장 입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아까와 똑같이 사장차가 햇빛 아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냥 앉았어요. 차 키를 꽂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앞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하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다가 바람에 옆으로 쓸려갔어요. 한참을 그걸 바라보다가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처럼 그날이 올라왔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지훈이 18살이던 봄이었어요. 사실 지훈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저 아이는 좀 다르다는 말이 오가곤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고 남들이 어렵다는 문제를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걸 내세우는 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받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국 학교에 검사지를 배포했고 지훈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지훈은 처음에는 대충 풀 생각이었습니다. 시험도 아니고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지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문제들이 재미있었습니다. 퍼즐 같았어요.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히 읽고 풀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지훈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나온 관계자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국내 기록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IQ 220. 이런 아이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서울 영재고 전학을 권유한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지훈은 결과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한테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자마자 뛰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꺾고 또 꺾으며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을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의 발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집 안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뉴스 앵커 목소리가 열린 창문 너머로 골목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하청업체가 납품한 엔진 부품의 설계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부품을 납품한 강민석 씨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석.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결과지가 스르르 떨어졌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봄 햇살이 골목 가득 내려앉아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설계를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납품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류상 책임자는 아버지였습니다. 대기업 쪽 문서에는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손을 써둔 흔적이었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어요. 그럴 돈이 없었으니까요. 판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 유죄. 그런데 형량은 집행유예였어요.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 규모가 인명피해 없이 재산 피해에 그쳤다는 점이 참작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셨어요. 말도 없어지셨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잠꼬대처럼 중얼거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구급차가 오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뇌출혈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눈 좀 떠요. 제발요.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곁으로 가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18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밤이었어요.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그렇게 가셨어요. 집행유예로 집에 돌아온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2가지 일을 하셨어요.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날랐습니다. 밤에는 건물 청소 일을 나가셨어요.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새벽 2시, 3시였습니다. 그래도 지훈 앞에서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이 어머니, 저도 일할게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부해. 그게 내 할 일이야.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눌려 있는지 지훈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어머니가 빌라 계단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실지는 저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그 말을 들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울영재고 합격 통지서였어요. 몇 번이고 접혔다 펴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우는 그 종이를 손 안에서 천천히 구겼어요.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구겼습니다. 그 종이 안에 담겨있던 꿈이 손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우는 학교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앞에 서서 말했어요. 자퇴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니?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지훈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꼭 포기하지 마. 지훈은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지훈은 그걸 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다가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지훈은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첫날 안전모를 쓰는데 머리에 헐렁하게 걸렸어요.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방 구석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아버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복 낡은 공구 몇 개, 그리고 기름때로 얼룩진 노트 한 권이었어요. 지우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 손으로 직접 그린 도면이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에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계는 흐름이다. 흐름을 이해하면 고장은 보인다. 지우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공장에 가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엔진 덮개를 열어 보여주며 말하셨습니다. 소리로도 고장을 알 수 있어. 잘 들어봐. 그 목소리가, 그 손이 기억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게 지훈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주차장에 혼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공장 굴뚝 연기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기름때로 얼룩진 아버지의 작업 노트였습니다. 지훈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 배치를 기억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치수는 몰랐지만 눈으로 본 것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환기구 위치, 생산 라인이 있는 쪽, 굴뚝 방향.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보이면 머릿속에서 자꾸 따져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버릇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일과는 단순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장 차를 닦고 사장이 부르면 운전을 했습니다.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주차장에서 대기했어요. 누가 말을 걸면 짧게 답하고 말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밥은 혼자 구내식당 한켠에서 먹었어요. 직원들은 지훈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졸 운전기사.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오전에도 사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훈은 주차장 한켠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공장 건물 안쪽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려 나왔어요. 쇳소리, 진동소리, 그리고 가끔씩 끼익하는 마찰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듣는다기보다 소리가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기계 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다른 소리들은 그냥 흘러가는데 기계 소리만은 어딘가 걸렸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공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계 소리 중에 뭔가 하나가 귀에 걸렸어요. 아주 작은 차이였습니다. 리듬이 미세하게 달랐어요.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할 진동이 어느 순간 살짝 흔들렸다가 돌아왔습니다. 찰나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습니다. 지훈의 고개가 살짝 기울어졌어요.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며 물었어요. 뭐 보세요? 지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열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예. 저 엔진 또 문제 생긴 거 맞긴 한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지훈은 아차 싶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직원은 잠깐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실 쪽에서 마당으로 나오던 사장이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기울이는 것을, 직원과 짧게 말을 나누는 것을, 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멀리서 다 보고 있었어요. 사장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외부 일정이 끝나고 사장이 차에 올라탔어요. 지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공장 정문을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추수가 끝난 영천 들판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황토색 논이 이어졌고 하늘은 낮고 흐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엔진 열효율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장이 창밖을 보다가 무심코 물었어요. 운전하면서 엔진 소리 이상하다 싶을 때 느껴본 적 있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앞을 보며 조용히 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냉각이 늦어지면 고회전에서 소리가 조금 거칠어집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뒷좌석에서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향하던 눈길이 잠깐 멈췄어요. 단순한 운전기사라면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공장으로 돌아와 차를 세웠습니다. 사장이 차에서 내리면서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오래된 도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장은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뒷좌석 문을 열어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도면을 발견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엔진 냉각 구조 도면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검은 선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오래된 도면이었습니다. 인쇄된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그린 선이었어요. 지훈의 손이 도면 위를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냉각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 지점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지점에서 흐름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지나가야 할 통로가 너무 좁았어요. 빠져나가지 못한 열이 그 자리에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지우는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도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열이 여기에 몰리겠는데. 텅 빈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무실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이었어요.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유리창에 살짝 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도면을 펼치는 것을,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어 멈추는 것을, 입술이 움직이는 것까지 유리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사장이 혼자 낮게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해서 사장 차를 닦았어요. 걸레로 유리창을 훑고 사이드 미러를 닦고 바퀴 쪽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일을 대충 하는 법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했습니다. 손이 가는 데는 마음을 담아라. 지훈은 그 말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차를 다 닦고 나서 잠깐 대기 시간이 생겼습니다. 사장은 아직 사무실에 있었어요. 지훈은 주차장 한켠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공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엔진 냉각 구조. 어젯밤 수첩에 그려둔 그 흐름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직접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뭔가 더 보일 것 같았습니다. 공장 입구 쪽으로 다가가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지우는 문 안쪽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름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열기가 섞인 묵직한 공기였습니다. 지우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산 라인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눈이 저절로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 왜 들어와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지훈이 돌아보았어요. 설계보조 오재민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지훈보다 10살은 많아 보였습니다. 회사 배지를 달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오재민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운전기사가 운전이나 할 것이지. 여기까지 왜 기웃거려요?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산관리팀장 박철호였어요. 덩치 큰 몸집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다가 지훈을 보더니 걸음을 늦췄습니다.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구경하는 데 아닙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주변에 서 있던 직원 몇 명이 슬쩍 웃음을 흘렸습니다. 작게 웃는 소리였지만 조용한 공장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어요. 한 발, 두 발. 공장 문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훈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 안에 손톱이 박혔습니다. 잠깐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주먹을 풀었어요. 운전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지훈의 직함은 운전기사였습니다. 엔진 들여다볼 자격도 공장 안에 들어올 이유도 없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소리가 자꾸 귀에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안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그려둔 도면 스케치를 펼쳤어요. 그리고 아버지 작업 노트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권을 번갈아 보았어요. 손가락이 냉각 흐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노트에 선과 지훈이 그린 선이 어느 지점에서 만났어요. 막히는 곳이 보였습니다. 열이 쌓이는 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 지점 옆에 작게 숫자를 적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통로를 넓히면 열이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숫자가 움직였어요. 계산기가 없었지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굴러갔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숫자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열이 빠질 길이 없네. 퇴근 무렵이었어요. 지훈이 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공장 쪽에서 직원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생산라인 쪽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훈 옆을 지나치다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자판기 건데. 손에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가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공장 안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뭐 좀 보려고 했던 거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한 거 좋죠. 나는 이씨예요. 이덕수.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훈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잠깐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에게는 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사람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중졸이래. 할 말 다 했네요. 운전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 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덕수가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했어요. 수고해요. 그리고 공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커피는 이미 다 마셨지만 컵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 안에 잠깐 남아 있었어요. 지훈은 그걸 느끼며 공장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형광등을 켰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아버지 노트도 나란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공장 안에서 눈으로 본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생산라인 배치, 엔진이 놓인 자리, 환기 방향.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정확한 치수는 몰랐지만 눈에 담아온 것들이 손끝으로 흘러나왔어요. 한참을 그리다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더니 간호사가 받았어요. 이정숙 보호자인데요. 오늘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큰 변화는 없으세요.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지훈은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선을 하나 그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운전이나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았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운전기사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훈도 그냥 계속 그었어요. 선을 하나 더, 또 하나 더. 형광등 아래에서 혼자 조용히.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 차를 닦고 사장을 모시고 대기하고 퇴근했습니다. 공장 쪽으로는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인사팀에서 한마디 한 뒤로 지훈은 선을 지켰습니다. 대신 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공장 안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경고음, 직원들이 오가는 소리. 지훈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계속 그리고 또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공장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낮 동안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들도 멈춰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달린 가로등만 노랗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가을밤 찬바람이 지나갔어요. 사장 윤상진은 혼자 공장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이렇게 공장을 돌았어요. 기계 사이를 천천히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안에 답을 내놓아야 했어요. 연비 15%, 발열 30% 개선. 설계팀이 밤낮으로 매달리고 있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산라인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엔진 테스트 라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간 근무 구역도 아니었고 저 시간에 저 구역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어요. 사장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엔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작업등 하나를 바닥에 세워두고 그 불빛 아래에서 엔진 옆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바닥에는 공장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위에 지훈이 수첩에 그려온 스케치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고 도면 위에 선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작업복도 아닌 그냥 평상복이었습니다. 퇴근했다가 다시 온 것 같았어요. 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지훈이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열이 이 부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펼쳐진 도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강하면 흐름이 바뀝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덕수였어요. 야간 점검 당번이었던 이덕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사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얼른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혼자 두면 안 되는 구역이라서 제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말이 조금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안전상 절대 혼자 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이덕수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사장은 이덕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다시 지훈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어요. 계속 해봐라.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사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엔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습니다. 엔진 옆면의 고정 부위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그리고 가져온 보강제를 대고 임시로 고정했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사장은 말없이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덕수는 계기판 화면 앞에 서서 숫자를 주시했어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말했어요. 시험 가동 한 번만 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었어요. 진동이 심했습니다. 지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귀가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이덕수는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10초, 20초. 진동이 점점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온도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내려갔습니다. 경고등이 꺼졌어요. 이덕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온도 떨어집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숫자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경고 수치 아래로 내려갔어요. 엔진 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야간 근무 직원 둘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계기판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한 명이 외쳤어요. 경고 수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복도 쪽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였어요. 야간 근무자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다가 계기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천천히 모니터 앞으로 걸어가 숫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된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철호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보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사장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구를 정리하는 지훈의 손을 보았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어요. 연필 자국이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단순한 운전기사의 손이 아니었어요. 사장은 한참을 그 손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공장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기업 전략기획 최성훈 이사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화면 속 최성훈의 표정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차갑고 담담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연비 15%, 발열 30% 개선. 한 달 안에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최성훈이 담담하게 받아쳤어요. 그럼 계약 종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테이블 위 서류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사장 윤상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문 밖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미리 불러두었던 거였어요. 지훈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보겠나?
회의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철호의 눈이 커졌어요. 오재민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친구가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짧게 답했어요. 해보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회의는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도 아무도 지훈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박철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지훈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재민은 지훈을 힐끗 한 번 보더니 그냥 시선을 거두었어요. 회의실이 비워지고 나서 지훈만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정식 직책도 없었어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사장은 지훈에게 정식 발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 신분 그대로였어요. 대신 낮 동안 짬이 생기면 설계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용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서류에 남는 것도 없었어요. 공식 회의에 이름이 오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이 묵묵히 눈을 감아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벽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살라인 회의였어요. 팀원 10명 남짓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한쪽 끝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옆자리를 당겨주거나 자료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박철호가 이번 개선 작업 일정을 설명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지훈 쪽을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현장 경험도 없는 중졸이 설계를 안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철호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중졸에 운전하던 사람이 설계를 안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테이블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대놓고 웃지는 않았지만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살짝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지훈의 등을 박철호가 바라보았어요. 뭔가 더 하고 싶었지만 지훈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재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벽은 더 교묘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지훈은 설계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 냉각 통로 구조와 관련된 수정 의견 몇 가지를 종이에 정리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수치 근거도 함께 적었어요. 그걸 오재민에게 건넸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재민이 자료를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공식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건넨 수정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재민이 올린 보고서에는 기존 설계팀 안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오재민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제가 드린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재민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검증이 안 된 내용은 공식 보고서에 올릴 수가 없어요. 말은 점잖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지훈이 건넨 종이가 오재민 책상 서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이덕수였어요. 이덕수는 그걸 보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훈은 항의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보고서에 올리는 대신 혼자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공장 창고 서류 보관함에는
지난 5년치 온도 기록과 진동 측정 수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서류들이었어요. 지우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날짜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창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숫자들 안에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는지, 어느 구간에서 진동이 달라졌는지, 5년치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어요. 지우는 그것들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생산라인 가동 시간에 맞춰 현장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기계 소리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소리 안에서 달라진 것을 잡아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어요.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할 진동이 어느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어요. 지우는 그걸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소리의 변화. 조금씩 쌓여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반지하 방 책상 앞에서 지우는 낮에 모은 수치들을 정리했어요. 5년치 온도 기록과 오늘 들은 진동 소리의 변화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계산기가 없었어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졌어요. 그리고 한 지점이 보였습니다. 이 라인 세 번째 엔진이었어요. 냉각 부품 한 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덮고 이덕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이 라인 세 번째 엔진 확인해보세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덕수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지훈이 짧게 답했어요. 그냥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정기 점검 중에 이덕수가 이 라인 세 번째 엔진을 열었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냉각 부품 한 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아직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뒀다가는 가동 중에 터질 수 있었어요. 이덕수가 즉시 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해당 라인이 멈췄어요.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말이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누군가 이덕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어요? 이덕수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소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덕수는 지훈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직원들은 알았습니다. 어젯밤 문자 이야기가 몇몇 사이에 조용히 돌았어요. 그 이야기가 박철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철호가 혼자 이 라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열린 엔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균열이 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소리 하나로 이걸 잡아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었어요. 균열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박철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 공장이 울리도록 말하던 그 목소리가 중졸에 운전하던 사람이 설계를 안다고 말이 되냐던 그 확신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박철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등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늘 성큼성큼 걷던 그 걸음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그 시각 주차장에서 사장 차를 닫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닫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수치를 정리하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 맞냐 싶을 만큼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반지하 방의 벽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벽이 온통 종이로 뒤덮였어요. 지훈이 수첩에서 뜯어낸 종이들을 하나씩 테이프로 붙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온도 변화 그래프, 냉각 흐름 스케치, 연비와 발열 수치를 한눈에 비교한 표. 종이들이 벽을 빈틈없이 채웠어요. 곰팡이 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습기 냄새도 묻혔어요. 온통 숫자와 선으로 가득한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는 더했어요. 종이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넘쳐 있었어요. 수백 장이었습니다. 낮에는 운전을 하고 밤에는 이걸 썼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계산이 막히는 지점이 나왔어요. 냉각 통로를 넓히면 열은 잘 빠지는데 구조가 약해지는 문제였습니다. 강도를 유지하면서 열도 빼야 했어요. 지우는 연필을 내려놓고 아버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비슷한 문제를 풀어낸 페이지였습니다. 직선 대신 곡선, 저항을 줄이는 대신 방향을 틀었어요. 지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연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종이 위에 곡선을 그었습니다. 각도를 틀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굴러갔습니다. 계산기가 없었어요.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는 지훈한테 그림처럼 보였으니까요. 새벽 4시였어요. 충혈된 눈으로 도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손등에는 연필 자국이 까맣게 번져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 문자였어요. 미납 입원비 납부 기한 안내. 지우는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어요. 어머니 손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가늘던 그 손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연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던 새벽 지우는 마지막 종이를 앞에 두었어요. 연비 개선안과 발열 감소 구조를 하나로 합친 최종 설계였습니다. 선을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막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종이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것은 손바닥으로 폈어요. 맨 앞장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개선한 종합보고. 종이 묶음을 탁자 위에 반듯하게 올려두었어요. 지우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며칠 뒤 개선 설계 일부가 생산 라인에 반영되었습니다. 시험 생산이 시작되었어요. 공장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라인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첫 번째 부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온도 수치가 안정적이었어요. 박철호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잘 되면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부품이었어요. 검수 직원이 부품 표면을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균열입니다. 아주 가는 금이었어요.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박철호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부품을 집어들고 확인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공장 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내 설계 결과야. 짧고 단호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재민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거들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진작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게 검증도 안 된 걸 반영하니까. 운전하던 사람이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지. 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현장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철호는 부품을 탁 소리나게 검수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장님한테 보고해야겠어. 이 결과를. 지우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균열이 생긴 부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부품 표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았어요. 설계 오류라면 첫 번째 부품부터 나왔어야 했습니다. 세 개는 정상이고 네 번째만 균열이 생겼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부품 분해해 보겠습니다. 박철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봐. 어디서 변명이 나오나 보자고. 오재민이 옆에서 나직이 웃었어요. 직원 몇몇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지훈은 장갑을 끼고 부품 앞에 앉았어요. 공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 혼자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부품이 열렸어요. 지훈이 금속 표면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열 처리 온도가 5도 낮습니다. 박철호가 한 발 다가오며 말했어요. 근거 있어? 지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공정 기록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덕수가 공정 기록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지훈이 받아서 날짜를 짚었습니다. 외주 열처리 업체에서 납품한 부품 처리 기록이었어요. 지훈이 손가락으로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설계 기준보다 5도 낮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외주 업체에서 임의로 온도를 조정한 겁니다. 이덕수가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맞네요. 분명히 다릅니다. 검수 직원이 받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정 기록이 돌아가며 확인되었습니다. 외주 열처리 업체의 임의 온도 조정이었어요. 설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납품 공정 오류였어요. 박철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공장 안에 퍼지던 그 목소리가 이게 내 설계 결과야라던 그 단호한 말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입술이 꾹 다물어졌습니다. 옆에서 거들던 오재민도 조용해졌어요. 아까 웃음소리가 났던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조용해졌어요. 수군거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그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사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뒤쪽에 서서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철호가 몰아붙일 때도, 지훈이 묵묵히 부품을 분해할 때도, 공정 기록이 확인되는 그 순간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사장의 눈이 지훈을 향해 있었어요. 처음 면접 때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엔진 앞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의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깊어진 눈빛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사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본사 발표 준비하자. 본사 발표 당일 아침이었어요. 지훈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두었어요.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수백 장이 들어있었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영천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어요. 건물들이 높아졌습니다. 도로가 넓어졌어요. 영천 산업단지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고층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빛났습니다. 안내 직원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작업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깨끗하게 다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지우는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술팀과 전략기획팀이었어요. 상석에는 전략기획 최성훈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 눈빛들이 일제히 지훈을 향했어요. 지훈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지퍼를 열고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수백 장이었어요. 탁자 위에 내려놓자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텅 하고 울리는 소리였어요.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사람들의 시선이 서류 묶음으로 쏠렸어요. 최성훈이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발표 전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어요. 중학교 졸업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누가 웃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추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선을 교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지훈은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냉각 흐름 개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차분했어요. 지훈은 냉각 통로 구조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했어요. 어디서 열이 막히는지, 어떻게 구조를 바꾸면 흐름이 달라지는지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어요. 복잡한 용어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기술팀 쪽에서 한 명이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지훈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손이 빨라졌습니다. 지훈이 두 번째 장을 펼쳤어요. 연비 개선 수치였습니다. 현재 구조와 개선 구조를 나란히 비교한 표였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기술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표를 들여다보더니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계산해봐요. 기술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멈췄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팀장에게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기술팀장이 화면을 보더니 지훈의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치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훈이 손으로 계산한 숫자와 컴퓨터로 계산한 숫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았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수첩에서 나온 숫자였어요. 반지하 방 형광등 아래에서 연필로 쓴 숫자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흘렀던 그 공간이 완전히 다른 공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건성으로 넘기던 손들이 멈추어 있었어요. 시선을 교환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장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냉각 흐름도, 연비 비교표, 발열 감소 수치.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이 구조 세계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팀장의 그 한마디가 공기 안에 가라앉았어요. 최성훈 이사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그 차갑고 담담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지우는 테이블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백 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훈이 보낸 밤들이,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종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기술팀장의 말이 가라앉은 뒤에도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세계 수준이라는 그 한마디가 공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성훈 이사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났으니 이제 계약 이야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최성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발표가 끝났는데 왜 아직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서류 묶음 맨 아래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다른 서류들과 달랐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나 있었어요.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어요. 5년 전 엔진 화재 사고입니다. 당시 납품된 부품의 냉각 통로 치수가 설계 원안보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줄어든 통로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고 화재가 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기술팀 쪽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훈이 문서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설계 변경 승인서입니다. 냉각 통로 치수를 줄이도록 승인한 문서예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승인자 최성훈 이사님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기술팀 직원 한 명이 문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집어들고 들여다보았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서명란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돌아가며 확인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선이 문서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어요. 기술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들여다보았어요. 서명, 날짜, 직인.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최성훈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최성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상황이 복잡했고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 누구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기술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서는 명확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최성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5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어린 아들이 혼자 감당해온 세월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말하려 했던 것을 아들이 5년 뒤에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태양동력과 대기업 사이에 새 계약서가 작성되었어요. 100억 원 규모의 신규 납품 계약이었습니다. 인수검토는 완전히 철회되었어요. 최성훈 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어요.
5년 전 사고의 진짜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지는 절차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늦었지만 시작되었어요. 영천 태양동력 공장으로 소식이 전해지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장이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생산라인 스위치를 올렸어요. 멈춰있던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진동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2명이 되고 3명이 되었어요. 공장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장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였어요. 박철호가 생산라인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기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지훈이 옆을 지나가자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멈춰 섰어요. 박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오재민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보다가 눈을 피했습니다. 끝까지 지훈 쪽을 보지 못했어요. 며칠 뒤 지훈에게 발령장이 나왔습니다. 설계팀 정식 발령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붙은 자리였어요. 지훈은 발령장을 2손으로 받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한지훈.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지훈은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자퇴하던 날 손에 쥐어주셨던 그 봉투였어요. 나중에 열어보라던 그 봉투였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검정고시 응시 원서였어요. 선생님이 미리 챙겨두신 거였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녔어요.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였습니다. 지훈은 그 원서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어요. 한지훈. 또박또박 썼습니다. 검정고시는 그의 안에 합격이었어요. 선생님이 챙겨두신 씨앗이 5년 만에 싹을 틔운 거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장이 지훈을 조용히 불렀어요. 앞으로 학비는 회사에서 지원하겠네. 일하면서 공부해도 되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 지훈이 고개를 들어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한테 짐작해드렸어야 했던 일이야.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어요. 명문대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훈은 봉투를 손에 들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선생님 봉투와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하나는 5년 전 선생님이 건네준 씨앗이었고, 하나는 그 씨앗이 자라 피운 꽃이었어요. 지훈은 그 2장을 한 손에 들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긴 복도를 걸어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코에는 가는 호흡기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차갑고 가늘었어요. 지훈은 의자를 당겨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2 손으로 어머니 손을 감쌌어요. 손마디 하나하나가 다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낮게 말했어요.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장도 살렸어요. 아버지 이름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설계팀의 발령도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전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였어요. 지훈의 손바닥 안에서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어요.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분명이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여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병실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올라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오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옆을 바라보셨어요. 지훈이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눈동자가 멈췄어요.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눈물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모든 것이 눈물 안에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어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오랫동안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고, 어머니가 쓰러지던 날도 울지 않았고, 자퇴서를 내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에서야 나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병실 안으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얼굴 위에도 햇살이 닿았어요. 오랫동안 창백하던 얼굴이 조금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훈이 낮게 말했어요. 학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지훈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 대신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아버지한테도 닿기를 바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영천 태양동력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오늘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안에 담긴 것들을 아는 사람이 이제 제자리를 찾았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